4주 안에 끝내겠다. 공습을 시작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만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란의 결사항전 의지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전쟁할 수 있다고 변해버린 트럼프의 말로 장기전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장대한 분노의 승부수일까요? 불필요한 도박에 꼬여버리는 시나리오일까요? 미국 전문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교수님, 미국하고 이란이 이제 물밑 접촉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란은 절대 아니라고 했고, 이거 실제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지금? 뭐 양측이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예. 뭐 신중하긴 합니다만 예. 저는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도 뭐 군사 한라인은 웬만한 경우 다 유지가 되고, 왜냐하면 우발적인 공격에 의해서 확전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교전 상태에서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한라인이 유지되고, 뭐 이건 외교니까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미국이나 이란이나 이 전쟁의 목표가 완전히 뭐 이란을 뭐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핵만 없애면 된다는. 핵미사일 전력을 무력화시키고 미국이 원하는 건 뭐 미국의 우호적인 조건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거고, 이란 같은 경우는 지키는 입장이잖아요. 지키는 입장이고 최대한 지켜서 이란이 녹록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체제 생존을 이뤄내겠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출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전면전을 하겠습니까? 장기전으로 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전쟁이 워낙 그 확전 일로로 가고 있고 논의가 초기 단계일 테니까 서로 부인하는 것이 양측의 얘기에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보죠. 물밑에서는 대화는 있을 수는 있으나 겉으로는 부인하는. 냉정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더 유리합니까? 미국이랑 이란 사이에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방적인 그런 공격이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이란이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란이 선방을 하고 저항의 강도가 세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가장 큰 국가가 어딜까요? 그건 이란인 거예요. 이란의 그 국민들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고 그 기반 시설이 다 파괴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전쟁이 그렇게 볼 수 있죠. 미국이 호언장담한 것처럼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 뭐 그 부분에서는 공방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화력의 차이가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미국이 갈수록 유리해지는 거는 그거는 군사적으로 봤을 때 분명해 보이지만 이제 관심을 또 갖는 부분이 미국이 얘기한 대로 단기간에 끝날 거냐, 이란이 항복할 거냐, 이 부분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죠. 그 쿠르드족이 등장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수천 명의 쿠르드족 대원들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하고 손잡고 지상전 투입 준비 중이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쿠르드족이 이제 나라 없는 가장 큰 민족이다 이렇게 불리잖아요. 진짜 들어간다고 하면 이 전쟁에 왜 뛰어드는 거예요, 쿠르드족은? 쿠르드족 같은 경우에는 뭐 반이란 무장 세력에 이라크에 있는 그 이라크하고 이란 그 서쪽 그 국경 지역에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 분이고,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분들이 한 3천만에서 4천만 정도가 흩어져 중동에 전역에 흩어져 살고, 그 이라크 지금 그 이란 안에 그 전쟁에 뛰어든 그러한 그 무장 세력 같은 경우에는 한 4천 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반이란 어떤 세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탄압도 이란한테 많이 받아왔고, 이전에도 뭐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IS 격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용병으로 많이 참여를 했다가 또 미국한테 또 버려졌죠. 버려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란이 굉장히 힘들고 자신들의 어떤 그 독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뭐 어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속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자신감의 존재감을 알리는 것과 더불어서 뭔가 미국으로 또 이스라엘로부터 얻을 게 있다면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이란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자신들은 유리하니까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여를 해야 나중에 어떤 그 공과를 그 논할 때 뭔가 좀 더 크게 얻을 수 있으니까 참전을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죠.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교수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젠가요? 저 보도된 거 보니까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우리는 쿠르드족 아닌데 다른 기관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국방부는 아니라는 거고. 그럼 CIA에서 뭔가 측면 지원하고 작업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다른 기관. 아유 뭐 미국 정부 하면 해외 공작은 CIA에서 하는 거 누구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부처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이 발현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우스갯소리로 어쨌든 CIA가 공작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다리를 놓고 뭐 무기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할 거고 또 뭐 자금 지원도 할 거고요. 뭐 그런 그 공작을 오랫동안 해온 전통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하면서 전화 통화도 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CIA가 담당한 맞는 것 같고 또 오랫동안 작업을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상전에 대한 말이 사실 조금 바뀌는데 최근 버전은 나 안 무서워 지상전 뭐 이거잖아요. 굉장히 자신만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냥 미군 들어가는 게 아니고 크루즈족 사실 크루즈족 화력이 좀 딸리는데 크루즈족 측면 지원해가지고 우회 전략을 택한 거 트럼프의 어떤 생각일까요? 직접 미군에 들어가는 건 부담스럽다? 그렇죠. 미국이 들어가는 부담스럽으니까 이번 그 전쟁에 있어서 미국의 목표가 두 가지로 한다면 첫 번째는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이란의 핵 미사일 역량을 무력화시키는 것. 이거는 그 미국이 갖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화력으로 어느 정도 달성을 할 거예요. 두 번째가 체제 전복을 통해 가지고 친미 정권을 수립하거나 중동의 우호적인 세력 기능을 만들겠다. 이 부분은 쉽지 않죠. 쉽지 않고 난망이기 때문에 미국도 과거 2001년 9.11 사태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으로 상당히 곤욕을 겪었고 뭐 잘 보시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20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다 버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야반도주 하듯이 나오는 이런 모습. 그래서 미국의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뭐 이런 것처럼 중동은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전쟁에서는 블랙홀이거든요. 수렁이 수렁. 네, 그러니까 그런 곳에 다시 지상군을 보낼 수 있을까? 그거는 많은 전문가 저를 포함해 많은 전문가들 그거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본 거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을 투입을 언급했을 때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미국 지상군을 들어가기 어렵고 그러면 뭐 대체 그 지상군 들어갈 거다 이제 그렇게 판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죠. 왜냐하면 1차 목표만 달성하고 그 미국 그 이란 국민연대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공격하고 있는 위험한 집에 있다가 공격이 끝나면 나와서 정부를 그 점령해라, 전복해라 하고 그다음에 뭐 크루즈족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 전력 가지고 어떻게 혁명 수비대를 갖다가 뒤집겠습니까? 화력이 탱크도 없다는데. 그러니까요. 기껏해야 뭐 4천 명이고 혁명 수비대 20만 넘는 그런 대군이고 육군력은 거의 세계에서 알아주는 전력인데 그걸 어떻게 뒤집겠어요? 그거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란 내 혼란은 부추기는 것은 되겠지만 정말 그 전복될 수 있을까? 이건 정말로 남의 손에 떠넘기는. 이런 부분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이건 정말로 미국이 무책임할 수 있다. 혼란을 조장해서 뭔가 좀 이란이 차력이 더 약화되긴 하겠지만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또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물론 제2의 봉기가 일어난다는 가능성도 많지가 않아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좀 스프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들어가지 않지만 크루즈족을 우회 지원해가지고 크루즈족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언론은 지상전이 사실상 현실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원래 머릿속에 있던 시나리오예요. 아니면은 이거 4주 안에 끝내겠다고 그랬는데 만만치 않은데 어떡하지? 육군인데 우리는 못 들어가니까 크루즈족 시킬까? 이게 원래 시나리오예요? 아니면은 지금 갑작스럽게 플랜 B로 가는 건가요? 다양한 시나리오가 대통령 책상에 올라오죠. 그러니까 국방부라든지 CIA에서 이번 전쟁에 있어서 어떤 시나리오를 갖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가장 이게 부합할 것인가 해가지고 지금 국방부 시나리오 중에 화력 이스라엘과 함께 화력을 동원해서 단기간에 무력화시키는 것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CIA에서 얘기한다든지 심리전, 인지전, 그다음에 지상전을 통해 가지고 이란을 복합적으로 때리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구상은 분명히 보고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수긍을 하고 그래서 CIA에서 접촉을 수개월간 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상전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근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플랜 B로 갑자기 급조됐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최종 올라온 안에서 이제 채택이 됐고 이제 발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장기전이 가면 안 된다는 거는 전 세계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걸 텐데 빨리 끝내야 된다. 이 장기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하나의 변수 중에 하나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 이거잖아요, 교수님. 새로운 후계자가 떴는데 보니까 죽은 하메네이의 차남 모스타바. 이 사람 뭐 그동안 언론에 이렇게 보도됐던 사람은 아닌데 아버지보다 더 초강경파다 이런 얘기 있던데 이거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모스타파가 하메네이라고 그 차남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쨌든 마쿠에서 아버지를 많이 도와주긴 했습니다만 아버지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견제도 좀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혁명수비대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혁명수비대와의 관계가 돈독하다. 거기서 이제 그 혁명수비대에서 근무도 하고 이제 그 경험도 쌓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 신뢰받는 지도자. 그래서 이번에도 혁명수비대 쪽에서 모스타파를 밀었다. 뭐 이러한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1969년생이니까 상대적으로 젊죠. 그리고 그 반미 반서방주의 어떤 그러한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다면 아버지와 유사한 보다 강경한 반미 전선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악인이 다시 그 지도자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차남은 무력하고 별로 영향이 없는 사람이다. 벌써 깎아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닌가. 공식 지명만 남겨둔 거 아닌가. 물론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반미 반서방 그 어떤 지향점은 계속될 것 같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분이 어떤 그 젊은 분이고 어쨌든 개혁 성향도 있다면 그러니까 이란의 상황을 좀 타파할 그런 의지가 좀 있겠죠. 그렇다면 전쟁을 어떤 형태로든 빨리 좀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도 뭔가 좀 의지를 갖고 있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라면 어쨌든 정권의 생존도 중요하지만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국가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적으로 가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타협점을 찾고 다시 힘을 키울 그런 와신 상담을 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의 이력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초강경파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좀 더 유화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이분이 갖고 있는 혁명 수비다라든지 뭐 정치, 경제, 재계에도 영향이 큰 걸 보면 리더십이 그렇게 일방적인 리더십은 아니란 얘기니까 그리고 그만큼 정무적 판단은 뛰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좀 그 부분에 좀 희망을 걸어봐야 되겠죠. 이러면은 트럼프가 레짐 체인지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성공 가능해요? 아들이 물려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레짐 체인지 이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달갑지는 않지만 제한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지도자 선출하는데 개입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입을 하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어떤 두 번째 목표인 체제 전복은 쉽지 않다는 게 이번에 그 반증이 되는 거고 뭐 그 강경한 지도자가 다시 들어오면 5년 내에 다시 미국 이란과 전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가능성을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5년 뒤면은 누가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 하메네이의 아들 못 받아들인다. 지도자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다 죽을 것. 이 얘기는 야 하메네이도 우리가 정리했는데 새로운 지도자 정리 못할 것 같아. 또 정보 수집해서 바로 폭격하면 되지 이건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까요? 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핵 미사일 전력을 그 무력화하고 그다음에 핵 미사일 전력이 미국의 즉각적 위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서 전쟁 명분을 만들고 공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벌써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과연 그 이란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이 미국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냐? 이스라엘에게는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노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막대한 돈을 지금 그 쏟아붓고 있다라는 게 미국 내 비판이라고 마가 진영도 돌아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또 다시 지도자 한 명을 참수하기 위해서 이런 군사작전을 한다.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정치적으로 미칠 영향을 고려했을 때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보죠. 아니 방금 하셨던 그 얘기, 저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한테 그 속아가지고 네타냐후가 꼬드겨서 전쟁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 그 미국에서 그런 말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그 얘기는 이 전쟁을 제일 원한 거는 네타냐후고 이 전쟁으로서 제일 얻어가는 게 많은 사람도 네타냐후라는 건데 맞아요 그 분석?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진정한 승자가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이죠. 핵 미사일 전력, 그러니까 핵은 개발하고 있는 단계고 미사일 전력은 중동 내에서 가장 위협적인 어떤 세력 중에 하나라고 이란이 꼭 손꼽히잖아요. 그러면 이 이란의 핵무기가 미사일이 어디로 향하겠어요? 미국까지는 어차피 미국까지 못 가거든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에게는 즉각적인 어떤 위협이 되니까 40년 수건이라고 네타냐후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40년 동안 그 수건을 이제 그 미국을 잘 꼬드겨 가지고 미국을 갖다 앞장세워서 공격을 한 거잖아요. 작년에 6월에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많이 하면서 미국이 그 방공망하고 이제 폭격을 많이 해준 그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거의 정말 성공한 공작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타냐후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외교력 이거는 대단하다고 밖에 말을 하죠. 조심스럽지만.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트럼프가 일국의 대통령인데 네타냐후가 워싱턴 가가지고 뭐 트럼프 귀 속에다 대고 이래 하니까 이란 때립시다라고 설득했다 하더라도 뭔가 본인도 노림수가 있고 얻는 게 있으니까 오케이 해줬을 거 아니에요. 바보도 아니고 그냥 나는 얻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저 네타냐후한테 속아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트럼프는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 2024년 대선에 나올 때 어떤 공약을 중동 관련해서 내보냈냐면 중동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킨다고 그랬어요. 그걸 위해서 이제 그 뭐 아브라함 협정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가 있다고 중동에 주요 세력이 있다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네타냐후 빈살만 왕세자 그러면서 친미 성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물론 뭐 에너지 갖고 좀 티격태격합니다만 큰 틀에 봤을 때는 그 친미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세력이 크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그 세력 균형에서 이란은 적대국으로 완전히 낙인 찍으면서 세력을 쭈그러뜨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란이 수십 년 내에 세력이 가장 약하다는 평가를 미국 내에서 했단 말이에요. 미국 정부 공식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작년 6월에 핵 시술을 때렸고 이제 또 미사일 핵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와서 이제 그 한 번의 공격으로 지도부를 괴멸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조금 더 밀어붙여서 이란의 세력을 완전히 쪼그라뜨리면 그렇다면 자신이 원하는 중동의 어떤 그 우호적인 세력 균형을 이번에 완전히 정착시킬 수 있다. 이건 바이든도 그다음에 오바마도 못한 나만 할 수 있는 레거시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중동 이스라엘은 우리 편, 순위파는 원래 우리 편, 이란만 정리하면 시아파도 이제 다 내 손 안에 요 구상. 그러니까 내 손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히 통제가 가능할 정도로 힘이 약해지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미국이 또 중동에 대한 영향을 유지하고 또 그다음에 그 사우디가 이제 더 붙게 되면 에너지 패권에 있어서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우디가 이란을 다 데리고 있으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트럼프 입장에서 얻을 게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진짜 그건 석유 아니에요? 산유국 1등 베네수엘라 정리했잖아요. 얼마 전에. 사우디는 원래 정리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럼 이란까지 정리하면 산유국 1, 2, 3등을 다 내 손 안에 둔다. 요거 하나랑 제가 재밌는 보도를 봤는데요.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게다 이런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야 이란산 석유 사지 말고 우리 거 사. 미국산. 우리 많이 나. 세일가스도 우리 얼마든지 있어. 요건데 결국 이것도 석유 패권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일부의 시각이 있던데요. 너무나 음모론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고려는 될 수 있을 거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을 거 트럼프 행정수의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된 그 목적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패권을 상당히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화석연료 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알래스카 그 LNG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 시장을 그 점령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 예견이 됐던 부분이에요.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대두 수입을 늘려가지고 어떤 미국에게 무역시 적자를 줄이고 이제 시장을 개방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어쨌든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지정학적 위험성이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가장 떠오를 수 있는 게 미국산 에너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예. 어떤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보죠.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인데요. 샌드 배런이라는 말. 이거 지금 미국 내에서 여론인데 지금 저 너 막내 아들 배런 야 네 아들도 보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런다는 거잖아요. 저 유튜브로 저 화면 나가고 있는데 이 샌드 배런 이거 이제 2차 대전 때 사진 같거든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포스터에다가 배런 얼굴 입힌 것도 있고 미국 여론 어떻습니까? 지금 이란 공습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좋지 않죠. 뭐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 보면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이 한 60%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마가 진영에서도 아주 거의 반발을 하고 있고 이 공습 자체에 대해서 즉각적 위협이 아닌데 막대한 비용을 투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비판이 꽤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거고 샌드 배런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런 지상군 투입에 대한 어떤 미국 국민들의 반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미군이 어떤 이란에 투입되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거고 이란이 그 부분을 더 활용하면서 군사 경제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면서 이제 그 전쟁을 끝내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